68세 미순 씨는 오늘도 혼자 아침밥을 차려 먹습니다. 식탁에는 국 한 그릇, 밥 한 공기, 김치 몇 조각이 놓여 있습니다. 전에는 손주 아침을 챙겨주며 함께 먹었었는데 이제는 혼자 쓸쓸히 숟가락을 뜨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미순 씨는 30대의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아들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아들은 고맙게도 별탈 없이 잘 자라주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결혼을 했는데요.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손주 민성이가 태어났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아들과 며느리는 육아를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미순 씨는 아들네 아파트 옆동으로 이사해서 손주를 돌보며 하루하루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저녁이면 며느리가 퇴근할 때까지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손주가 잘 먹는 음식을 매일 만들고 손주와 함께 마트도 가고 동네 산책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아들의 해외 발령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주재원으로 몇 년간 외국에서 생활하게 됐다는 아들의 말에 미순 씨는 말했습니다. 좋지, 해외 경험도 하고. 우리 민성이 외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생겼구만. 잘 되었네. 하지만 아들 가족이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날,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미순 씨는 공항에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홀로 돌아오는 길, 미순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혹시나 자신에게도 함께 가자고 하진 않을까 잠시나마 기대했던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너무도 조용한 거실에 서니 갑자기 모든 것이 낯설어졌습니다. 아침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집으로 들어서던 손주 민성이, 고맙다며 인사하고 다시 출근을 하던 아들과 며느리, 저녁마다 자신과 밥을 먹어주던 손주는 떠나버리고 이제는 집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도 미순 씨는 밤이 되면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습니다. TV를 켜도 휴대폰을 들여다봐도 예전처럼 바쁘고 분주했던 그 시간이 그리워집니다. 그동안 너무 정신없이 살았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데. 그게 뭘까? 그렇게 미순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노후에는 이렇게 아들네와 가깝게 살면서 자식을 돕기도 하고 의지도 하면서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손주를 위해 바쁘게 살다가 이제는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뭘 해야 할지 그저 미순 씨는 눈앞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미순 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미순 씨의 사연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배우자를 챙기고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나 자신보다는 내 가족, 자식 먹고 입히는 게 먼저인 삶을 살아온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젊은 시절을 달려오다 은퇴를 하거나 자식들을 독립시킨 후에 내 인생을 돌아볼 시간과 돈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무엇이든 준비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특히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더 소중해질 나이이기에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을 잘 준비해야 하는데요. 자식, 남편, 아내, 부모 모두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남은 인생마저 그들을 위해 살기에는 무엇보다 내 인생도 소중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다 부질없습니다. 미순 씨가 이제라도 나를 위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될 라디오에서는 노후에 혼자서도 행복하기 위해 당장 준비해야 하는 5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삶은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영상은 60 이후의 삶을 나는 내 행복을 위해 이 5가지를 하며 살 수 있을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노후에 혼자서도 행복하기 위해 당장 준비해야 하는 첫 번째, 필요한 인간관계를 끊어내세요.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셨나요?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셨을까요? 아니면 친구를 만나서 해외여행 다녀온 얘기, 금값 비싼데도 금목걸이 맞춘 얘기, 어느 손주가 명문대에 입학한 자랑을 들어주느라 진이 다 빠지지는 않으셨나요?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바로 피곤해지는 경험 있으시지요? 내 시간을 내어 심지어 돈까지 써가면서 에너지 뺏기고 피로만 쌓이는 인간관계는 당장 끊어내어야 합니다. 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이 사람과 왜 만나고 있을까? 나는 이 모임에 무엇을 위해서 나가고 있나? 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이나 행위가 내 삶의 짐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오랜 친구인데 어떻게 관계를 끊어요? 혼자 있으면 뭐해요? 그냥 적적해서 만나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이 두려워서 필요한 인간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래도 내 곁에 가족이라도 친구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가 내 에너지를 빼앗고 있다면 그건 진짜 외로움을 달래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더 지치고 힘들다면 그 사람과의 시간 때문에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끊으면 외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쓸데없는 인간관계를 줄이면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다는 걸 모릅니다.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되려 필요 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외로운 삶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저 단칼에 전화를 받지 않고 카톡을 차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려운 분들은 한 달에 2번 만나던 것을 한 번만 만나보세요. 그렇게 만남을 서서히 자연스럽게 줄여가고 연락도 줄여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의 변화를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인간관계를 줄이게 되면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뭘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노후에 혼자서도 행복하기 위해 당장 준비해야 하는 두 번째, 혼자 노는 방법을 찾아 익히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행복함을 느끼시나요? 가만히 생각을 짚어보면 내가 뭘 할 때 행복했는지 까맣게 잊고 살거나 어떤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아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고 지금 한번 메모해 보세요. 노후에 진짜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나는 무엇을 할 때 시간이 가장 빨리 지나갔다고 느껴졌나요? 내가 몰입한 적이 있는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웃었던 가장 마지막 순간은 언제였나요? 최근에 정말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여건이 안 되어서, 시간이 안 되어서 못했던 것이 있나요? 예전에는 현실적인 이유로 포기했지만 지금은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기꺼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돈을 벌거나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즐거워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다섯 번째,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나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활동이 있으신가요? 친구나 가족이 없어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찾게 되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6번째,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나요? 취미라고 해서 다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어떤 활동이 나를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7번째, 내가 지금까지 해봤던 일 중에서 다시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예전에 즐거웠던 경험을 다시 떠올려 보고 그 일에서 새로운 취미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8번째, 어떤 장소에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안했나요? 공간도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장소와 관련된 활동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9번째, 나는 어떤 것을 배우는 게 즐거웠나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를 즐겼던 경험이 있다면 그걸 다시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10번째, 만약 시간과 돈이 충분하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신가요? 현실적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생각하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면서 이 중에서 노후에 혼자서도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는 것의 단초를 찾아보세요. 그렇다면 노년에 혼자만의 노는 법을 찾아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68세 이정수 씨는 30년간의 공직 생활에서 은퇴한 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보겠다는 의지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 후로 노인복지센터에서 치매 예방 체조, 사회적응 훈련 등의 프로그램 담당자로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보내고 있는데요. 72세 박현숙 씨는 젊어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이 되지 않아 하고 싶었던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시인이었던 자신의 꿈을 잊고 살다가 동네 복지관에 시쓰기 수업이 있는 걸 보고 난 뒤 어려서 꿈을 떠올렸는데요. 그날로 수업에 등록을 하고 다시 시집을 읽고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현숙 씨의 삶은 활력을 찾고 언젠가는 시집을 내겠다는 목표도 생겼습니다. 66세 김병수 씨는 퇴직 후에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이 자신의 버킷리스트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함께 하루 이틀씩 국내에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캠핑카를 마련하여 시간이 날 때마다 아내와 국내의 경치 좋은 곳으로 차박을 떠납니다. 부부가 단촐하게 다니니 거창한 짐도 필요 없고 현지의 맛있는 밥집에서 식사도 하고 아침에는 간단히 누룽지를 끓여 차에서 먹기도 하며 여유 있는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큰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내가 진정으로 해보고 싶었던 것, 행복한 것, 즐거운 것 하나쯤은 하면서 살아도 되는 것이 노년의 삶입니다. 나는 노후에 무엇을 하면서 놀고 싶은가? 시간을 내어 곱씹어보고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마세요. 노후에 혼자서도 행복하기 위해 당장 준비해야 하는 3번째, 나만의 리추얼, 습관을 만드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뭐 하지라는 생각이 들면 하루가 지루해집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도 내 루틴을 해야지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리추얼입니다. 리추얼이란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작은 습관을 뜻하는데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습관이 있으면 하루가 특별해집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그저 흘러가기만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나만의 작은 습관이 있으면 그 하루는 내가 만드는 특별한 하루가 됩니다. 그렇다고 나만의 리추얼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요. 아침에 눈을 뜨면 유튜브로 잔잔한 명상음악을 틀어놓고 10분 동안 명상을 한 후 자리에서 일어난다든지 가벼운 차림으로 산책을 하고 맛 좋은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하는 루틴도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나에게 하루를 살아갈 에너지와 활력을 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을 꾸준히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즐겁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거나 너무 거창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 걷기 같은 루틴을 세웠다면 며칠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그저 아침에 눈을 뜨면 스트레칭 5분 하기와 같은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남들이 이거 하면 좋대 하는 습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고 나에게 맞는 습관을 찾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동으로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마시기, 점심 먹고 10분 산책하기와 같이 특정한 행동과 연결해서 리추얼을 만들면 자동적으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69세 경옥 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맛있는 차를 한 잔 우려내어 거실 테이블에 앉습니다. 1시간 동안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필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필사를 하기 전에는 하루가 그냥 멍하니 지나갔어요. 아저씨 끼니 때마다 식사 챙겨주고 TV 보다가 깜박 잠들고요. 그런데 대화를 해도 어느 순간 단어가 안 떠오르고 자꾸 깜빡깜빡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책을 한 권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책을 읽으니 좋은 말들이 참 많은 거예요. 읽고 싶지 않아서 빈 노트에 따라 적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이 더 행복하다고 느껴져요. 이제는 책을 읽으면서 필사하는 것이 아침을 여는 습관이 됐어요. 이렇게 69세 경옥 씨처럼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을 위해서 나와 맞는 적당한 운동도 좋고 독서, 필사나 차 마시기도 좋습니다. 매일 습관을 통해서 노후에 내 삶을 더 활력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 보세요. 노후에 혼자서도 행복하기 위해 당장 준비해야 하는 4번째,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남은 노후를 철저히 대비하세요. 시작에 말씀드렸던 미순 씨의 사연처럼 노년에 결국 나를 돌볼 사람은 나 자신뿐입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가족도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국에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노후 자금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은퇴 후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2024년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소 노후 생활비가 월 136만 원, 적정 생활비는 192만 원이 필요하다고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주거비, 건강관리비, 여가비 등이 포함되면 실제로는 매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매월 필요한 이 노후 자금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첫째,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그리고 만 65세 이상의 70%가 받게 되는 기초연금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퇴직연금 등의 개인연금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보험을 잘 챙기세요.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이 생길 수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병원비와 약값일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병원 갈 일이 많아집니다. 그렇기에 실비를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 간병인이 필요할 때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 등은 더 늦어서 가입이 어렵기 전에 들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보험이 없다면 조금씩이라도 병원비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비상금을 모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셋째, 주택연금과 같은 상품도 고민해 보세요.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연금처럼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인데요.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들어가는 나의 최소 생활비를 계산해서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노후 자금을 만들어 놓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노년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준비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아직 일을 할 수 있다면 아주 작은 소일거리도 근로소득으로 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71세 선희 씨는 새벽 4시면 아침을 시작해서 직장인이 출근하기 전에 도심 속 빌딩의 사무실 청소하는 일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도 일찍 떠지는데 우두커니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몇 시간만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면 그래도 100만 원은 버는데 이렇게 좋은 연금이 어디 있겠어요?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해볼 겁니다. 주변에서는 집도 있고 먹고 살 만한데 힘들게 청소 일을 하느냐고 말하지요. 그런데 저는 일이 삶의 활력이 돼요.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노후는 나를 중심으로 누구에게 의존할 생각보다는 혼자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현재 나의 노후 자금을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노후에 혼자서도 행복하기 위해 당장 준비해야 하는 5번째, 내가 있는 공간을 최고의 안식처로 만드세요. 노년이 되면 젊은 시절 활발하게 활동하던 때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자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자녀들도 모두 독립하고 배우자와 자신만 남게 되었을 수도 있고 혼자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식들에게 방을 내어주고 내 공간은 주방뿐이었을까요? 직장에 나가 일하고 돌아오면 마음 편히 책 한 권 읽을 공간도 없지는 않으셨나요? 노후에 내가 지낼 공간을 이제라도 나를 중심으로 바꾸어 보세요. 내 취향대로 꾸민 나만의 공간에서 아침을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편안하고 지루하지 않은 공간에 있는다면 나의 일상은 외로움보다는 행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만의 공간을 최고의 안식처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집에 쓸데없는 물건은 버리고 최소한의 물건만 남겨보세요. 몇십 년째 책장만 차지하고 있는 책, 몇 년째 안 입는 옷, 쓸데없이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가구가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집에 쓸모없는 물건이 많으면 삶도 복잡해집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만 두고 정리하면 공간도 마음도 가벼워지는데요. 당장은 버리는 게 아까울 수 있지만 쓸모없는 물건들이 삶을 방해하는 걸 아는 순간 더 이상 물건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67세 수키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집안에 쌓여있는 물건들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 혼자 사는데 이 많은 물건들이 다 있어서 뭐해. 수키 씨는 큰 가구는 사람을 불러 정리하고 작은 것들은 매일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은 옷, 쌓아두었던 그릇, 필요 없는 곡가구 등이 없어지자 남은 건 넓어진 공간과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새 집은 아니지만 마치 기본적인 가구만 배치된 리조트에 놀러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수키 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템 몇 가지를 추가해 자신만의 아늑함이 담긴 공간으로 집을 재탄생시켰습니다. 평소 커피를 좋아하는 수키 씨는 자동 커피 머신을 큰 마음 먹고 들여놨습니다. 아침마다 향긋한 커피를 내리면 온 집안에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침실은 가장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싱글 침대로 바꾸고 포근한 느낌의 이불과 쿠션으로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협탁 위에 은은한 독서등을 두어 노을한 전등을 켜면 책을 좋아하는 그녀만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거실에는 1인용 소파를 두고 그녀가 키우는 초록의 반려식물들이 베란다에 햇빛을 받으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수키 씨의 집은 이제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그녀에게 최고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노후에는 누구에게나 집은 더욱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바꾸어 보세요. 미순 씨는 여전히 혼자 아침밥을 차려 먹습니다. 예전처럼 손주와 함께 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그 쓸쓸한 식탁 위에 자신을 위한 작은 변화를 하나씩 더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 한 그릇, 밥 반 공기에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차를 준비하고 노트 한 권을 옆에 두고 아침을 시작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초라하게만 느껴졌던 그녀는 이제는 스스로에게 따뜻한 음식을 차려내며 생각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노후의 삶은 혼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중에라는 말을 참 많이 하며 살아왔습니다. 나중에 돈 모으면, 나중에 시간 생기면, 나중에 아이들 다 크면. 하지만 그 나중이 바로 지금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후란 인생이 끝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이 시간을 지금부터라도 정말 나답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자 여러분은 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내가 하고 있는 준비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함께 노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한 소중한 지인분들께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오늘 잘될 라디오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공감해 주세요. 잘될 라디오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잘될 가족 여러분, 따뜻하고 포근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